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사기 전에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사야지 되지,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사는 겁니다. 이 특수 경매에 오늘 물건을 보게끔 되면 거의 49%에서부터 34%까지 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4%나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질러서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입찰에 들어가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제가 오늘 여기에 추천하는 물건은 거의 나나 한두 명 정도만 입찰에 참가한다 하는 생각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고, 만약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 더 써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셔야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든 권리 분석도 해드리지만은 또 제가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떠한 식으로 출구 전략을 써서 빠져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늘 출구 전략을 보면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약 3개월이고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약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빠른 것이 3개월, 오래 걸릴 때는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지르지 마라. 내가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입찰장에 가서 떨어졌을 때는 오늘 버스 놓쳤구나, 다음번에 리무진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 지르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북부 1개입니다. 2024 타경 112445인데 이거는 7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이제 농지 끝나고 이제 지분 매각을 가지고 한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할 건데, 지분 매각인데 이거 보고 보시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3,500만 원을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그러니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상속을 받아서 이 누구와 이 누구와 이 누구가 셋이서 같이 갖고 있죠. 그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모친이고 이 사람은 딸이고, 제가 보면 이 사람은 아들 같아요. 근데 딸하고 아들이 차이가 뭐냐면 9살 차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매를 지부는 사람이 채권자 이 누구의 한 명이죠. 다시 말하면 엄마하고 동생이 누나의 지분을 경매로 지부는 거예요. 9살 차이예요. 그리고 모친하고 이 큰 딸하고 차이는 지금 나이가 28살 차이인데, 이게 제가 보면 친부모 지간이 아닌가 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그 자기네들끼리 경매로 지부는 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다 팔아서 나누는 거냐고,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갖고 다시 내 지분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건지 저런 건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0, 그러니까 21%까지 3번을 하락을 하다 보니까 20%씩이다 보니까 3번을 하락을 하다 보니까 51%까지 떨어졌으니까 반 가격 정도라고 해서 낙찰을 받아서 협상 수유동에 있는 주택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감정가에서 80%는 팔립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돼도 배당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끔 되는데, 제일 이것이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안 팔리는 약점이 뭐냐면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1억 3,500에 사잖아요. 1억 3,500에 사도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이 취득세를 4%를 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 이렇게 나와도 옛날보다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분이 입찰에 들어가서
팔고 빠져나와갖고 안 갖고 있으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22개 2024-519482입니다.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분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강제 경매거든요. 강제 경매가 얼마예요? 778만 원이죠. 그 다음에 설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부부가 전매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8,900만 원인데 6,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설정이 없죠. 근저당 설정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감료했죠. 얼마죠? 인천신용보증대에서 580만 원 해갖고 보면 770만 원 신청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최저가격이 얼마죠? 6,200만 원이죠. 6,200만 원인데 이게 감정가격이 8,900만 원이면 약 1억 5천 정도는 가는 아파트를 770만 원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부부가 나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높고 잔금을 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취하를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취하시키는 돈을 내가 빌려주고 내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 놓고 이자를 달라고 해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 나보고 갚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설정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은 대출을 해줄 때 집이 이렇게 있어도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어야지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직장이 없다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 없이 이런 사람이 700만 원이라도 갚으려면 한 돈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으로 빌리려고 그러면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하여튼 간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1억 5천짜리의 아파트를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때문에 떨지 않고 이거는 취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취하될 능력이 취하를 시킬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가서 대출해 주면서 설정으로 바꿔버리면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설정해주고 그리고 언제까지 갚으라 하게끔 되면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투자하는데 하고 우리 돈 회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번째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분 매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의 21개 2023-119297 이거는 봉천동에 있는 근린주택인데 밑에는 근린시설이고 위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사게끔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완전히 근린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근린주택은 밑에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위에는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분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는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강제경매 지맥이 얼마죠? 4,6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감정가가 6억인데 언제까지 떨어졌죠? 3억 1천, 2억 4,800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확정이 없는 사람이 얼마가 있죠? 저립이 빠른 사람이 1,000만 원이 70만 원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거는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 70만 원을 낸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월세는 다 보증금으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근린시설이고 여기 보면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멸 기준이 국민은행에서 얼마로 되어 있죠? 1억 6,800 이렇게 많이 대출을 안 해주는데 이 많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방 있는 걸로 해갖고 기본 3,500만 원을 다 빼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겁니다. 청구를 지금 얼마로 했죠? 4,6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취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엔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확히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2024년도 9월 달인데 지금 2025년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떨어질 것 때문에 주인으로 산 사람이 원래 갚아야 되는데 갚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상속을 4분의 1을 받고 다시 또 260을 또 받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친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다 모친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모친 상속분을 다시 또 상속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정정정 이렇게 있는데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가 상속을 받은 사람 거를 대신해서 갚아주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누군지 몰라도 사실은 이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그쪽에서 연락해서 당신 집은 팔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형제지간이더라도
동생이 형의 빚을 갚아줄 수 없고 취하시키진 않겠죠.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가 된다는 게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취하시켜주진 않는 거죠. 취하시켜주진 않고 지분을 전부 다 사면서 하지 취하시켜줄 일은 없잖아요. 내가 사면은 그게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 지분이 4분의 2, 2분의 1 지분이 되는가 내가 좀 내 걸가 되는데 돈을 4천 몇백 원을 갚아줘버리면 난 그대로 4분의 1 지분이고 형제지간의 4분의 1 지분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친형제지간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동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신해서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되기는 어렵고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됐을 때는 현재 주인으로 한 사람이 우리 지분을 다시 사겠다고 했을 때에 감정가 이하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쉽게 팔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세도 잘 나가고 중심이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으로 매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4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41%까지 떨어졌다, 24%까지 떨어졌다, 34%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지르지 마요.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